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처서를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태풍도 번번이 남해안을 비켜가면서 바다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유명 찹쌀떡 가게에 양산을 쓴 손님들이 긴 줄을 이룹니다. 바쁘게 부채질을 하는 손님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도 지쳐 있습니다. 광장의 그늘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래는 어르신들도 보입니다. 일 끝나고 화나서 그냥 사다 먹는 거 이래. 8월이 다가지만 더위가 계속되니 시원한 비 소식까지 바랄 정도입니다. 아느님이 그건 할 수 없지. 그래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전들랑게 미치겠어. 그러면 어쩌고 죽도 살도 못하고. 비를 동반한 태풍 소식은 번번이 남해안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해상을 통과한 태풍 종다리에 이어 현재 북상 중인 산산도 일본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무더위가 가실까 싶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로 북풍이 유입이 되면서 고온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9월 1일 이후로는 다시 서풍이 불어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아 바닷물도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고수온 피해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주로 서층 쪽이 수온이 더 높고 아래쪽이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이 되면 서층수가 차가워지는 곳 아래에 찬물이 올라와서 다음 달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길이 열려 가을 태풍이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수온에 태풍이 세력을 키울 수 있어 주의 또한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올여름 전남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올여름 51일 동안 도내 해수욕장 58곳을 방문한 피서객 수는 모두 6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시군별로는 완도 22만 명, 여수 19만 명, 고흥 5만 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힐링, 액티비티, 펫캉스 등 해수욕장별 특장점을 부각한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방식이 방문객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전남도가 응급실 환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증도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45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증상 악화 시 목포 한국병원 등 거점병원 6곳으로 신속 이동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6월 2,240명에서 지난달 11,000여 명으로 5배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원내대표 공석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기초의회 가운데 원내대표가 없는 곳은 여수가 유일한데요. 총선을 계기로 갑을 두 지역구가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지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여수시의회.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을지역구의 이선효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지금까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내대표 공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총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맡기로 했던 을지역구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을 요구했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불리하든 유리하든 원칙대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아든 인수를 다 해석을 해요. 이러니까 이게 결론이 잘 안 나고. 전남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원내대표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곳은 여수가 유일합니다. 후임 선출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특정 의원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맡기기 위한 수순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답을 간에 서로 대립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신뢰. 지난 민선 7기에도 여수시 의회에서는 갑과 을 두 지역구 간의 신경전으로 원내대표 공석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가 다음 달 초 다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지역구 간의 갈등과 반목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의 국비 8조 9천억 원이 반영돼 2년 연속 국비 9조 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내에 반영된 8조 9천억 원에는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 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 등 SOC 사업을 비롯해 신규 사업 47건도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최소 3천억 원 이상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내 한복판에 구 전매청 건물이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민선 8기 현장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서초등학교 인근 구 전매청 건물이 수십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1970년에 건립된 2층짜리 건물의 관사동까지 전체 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한국전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거쳐 주식회사 KTNG로 바뀌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합된 후 장기간 건물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무성한 잡초와 잡목, 오물웅덩이, 깨진 유리창과 출입문 등 미관이나 위생, 안전 측면에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막 모기야 뭐야 이게 잡풀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시 한복판에가 이게 흉어물로 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지만 현재 국가 소유의 건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 보니 광양시 자체적으로 건축물의 해체나 내부 환경 정비도 불가능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민선 8기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급한 거는 이제 뭐 풀백이라든가 이제 지금 당장 주변에 보면은 나무가 크게 자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향후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 제가 방문을 드려가지고 이제 뭐 이 전매청 건물 관리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현장 소통 결과를 토대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관받거나 안 된다면 건물 철거나 매각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어떤 그 전매청 건물도 그렇고 그다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올해 어떤 주요 어떤 그 건의했던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서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매달 2번씩 열리는 현장 소통의 날 행사가 이번 사례처럼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민원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안과 순천 등 3곳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공모 참여 방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그동안 도 주민참여예산위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권역별 시도위원을 비롯한 주민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주민 제안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제안은 2026년 예산 편성 사업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SNS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에 접수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는 모두 2건이며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포한 용의자 2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학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조선인 비상대책위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사장 퇴진 운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결의했고 이사회 측은 비대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총동창회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조선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재단 이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공익형 이사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이사회가 갑자기 도입을 발표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갑작스럽게 던진 것은 여러 가지 보수 차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기만인 거고요. 더군다나 광주시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내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범대인은 사태의 본질은 소통하지 않는 이사회의 운영과 사유와 시도에 있다며 이사장 퇴진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이 법인의 부당함도 이렇게 알리고 퇴진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조선대 이사회 측도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한 공익형 이사는 보궐이사 1명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4기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추가적인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4개의 TF를 구성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오고 있고 만장일치의 대학자치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이나 사유화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범대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천막 농성과 함께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학내 갈등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